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뚝 끊겨버렸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나무님, 아주 좋은 댓글 남겨주셨네요. 옛말에 10명이 지켜도 도둑 1명 못 지킨다, 못 잡는다는 말이 있죠. 예. 10놈이 지키고 있어도 1명 퍼내는데 못 당한다라고 합디다. 그렇죠. 작정하고 덤비는 놈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작정하고 이 개혁을 좌초시키겠다고 덤비는 놈, 정말 우리 눈을 속이고 지 양심을 속이는 자가 있었는데, 심지어 천공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작정하고 덤볐는데 우리가 뭔 수로. 예.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는 새로운, 또 다른 교훈을 얻었죠. 어떻게 보자면은 이미 알고 있는 교훈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두지는 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잘하는지, 혹시 엇나가진 않는지, 혹시 저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지 계속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최근에 좀 드루킹 같은 애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건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민들의 참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변색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런 드루킹 같은 똥파리 같은 자들의 준동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석방 직전 한 달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동규는 2022년 10월 20일에 석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6일경부터 계속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죠. 이 중에 상당수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접견을 하겠다, 조사할 때,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요구를 하자 갑자기 변호인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죠. 심지어 가짜 변호사라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각종 검찰 조사는 무슨 일이 있어, 무슨 내용으로 진행이 된 걸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유동규죠. 유동규는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부터 이재명에 대한 저격을 시작하죠. 아니, 석방되기 조금 전부터 마치 전원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통해 흘러나온 얘기인 것처럼 해서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유동규가 석방된 10월 20일, 그리고 유동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변호인 입회 없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9월 28일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입니다. 8월 30일인가? 8월 20일인가? 그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때부터 유동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그 조사는 대부분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방된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석방된 남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김만배만 입장이 좀 달랐죠. 오히려 법정에서 이 남욱과 유동규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니들 솔직히 이거 나한테 들은 얘기지 직접 니들 본 거 아니잖아. 나한테 들었다고 했지. 니들 직접 본 건 아니지. 나는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나한테 들었다며.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본 거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남욱, 유동규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만배는 다시 구속이 됐죠. 김만배가 사실 석방된 지 약 100일 만에 재구속이 되는데 원래는 석방된 지 한 달 정도 만에 재구속, 그러니까 작년 12월쯤에 구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때 벌어진 일이 뭐였다? 자해 사건이었죠. 아마 자해 사건이 아니었으면 김만배는 그 이전에 이미 재구속이 되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유동규가 석방되고 난 다음부터 그 전까지 이재명과의 연관을 거부하던, 이재명과는 아무리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던 유동규도, 남욱도, 정영학도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재명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여기서 단 한 사람, 김만배만 이재명 탓을 안 하고 있죠. 아니야, 이거 이재명 거 아니고 유동규 네 거잖아. 내가 네 거라 그랬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동규뿐만 아니라 정영학도, 남욱도 석방되기 직전 검찰과 집중적으로 만남을 가집니다. 아니, 검찰의 집중적인 소환 조사를 받아요. 왜? 석방되기 전에 왜 집중적으로 이렇게 땡겨서 그렇게 조사를 하죠? 이유가 뭘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 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검찰은 보여줍니다. 나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얘처럼 돼. 얘가 누구? 김만배. 김만배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재구속이 되죠. 당초 유동규와 남욱은 김만배를 거쳐서 돈을 줬다. 그러니까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런 순서로 돈이 갔다라고 돼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 남욱과 유동규가 입을 맞춘 상태에서 김만배만 맞아, 혹은 맞아가 아니라 그냥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했어요. 모든 걸 이재명한테 덮어 씌울 수 있었어. 근데 갑자기 김만배가 아니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김만배는 구속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합리적인 이성, 아니 합리적일 까지도 없어. 그냥 10살 이상만 됐으면,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으면 검찰한테 밑보이면 바로 잡혀 들어가는구나.
구속이구나. 이거죠. 사실요, 김만배도요, 석방되기 직전까지는 검찰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답니다. 매번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녔대. 밖에 나와 있었대. 구치소에 있었던 날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밖에 나와서 뭐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고, 뭐 사식도 들어오고 막 그랬대. 자, 그런데 검찰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어쨌거나 검찰이 협조하지 않은 직후에 다시 감옥에 재구속이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백한 게 있어요. 김만배는요, 구속기간이 1년이었어요. 원래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계속 연장해가지고 구속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최대치가 1심에서는 최대치가 6개월인데 다른 혐의까지 덧붙여가지고 1년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지 90일 만에 다시 감옥에 넣었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고문이에요. 고문. 사실상 고문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원하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 김만배 봤지? 니들도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사건 때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조민 씨보다 스펙이 훨씬 좋았대요. 그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역시도 조민 씨가 낸 것보다 몇 배로 좋은 스펙을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조민이 문제가 된다면 그 친구는 한 서너 번씩은 문제가 됐어야 정상이고요. 외고 출신들 또는 강남 8학군 출신의, 그래서 서울대 용무대를 간 친구들, 특히 수시에 간 친구들은 대부분 그 정도 스펙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약한 편이었대요. 조민 정도는. 여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야, 정경심 감옥 가는 거 봤지? 너도 갈래? 겁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이 김만배 사례를 봐서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검찰이 감옥에 쳐넣는다? 이렇게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단국대 장모 교수 뭐라고 썼습니까? 수사에 협조하였으니 내 가족은 지켜달라 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 정도 나왔으면 법원에서도 그걸 증거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아휴, 진짜 판사들 대가리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새끼들 대가리에는 우동사리만 들었는지, 그 새끼 눈가리들은 뭐 그 사기 구슬로 만들었는지, 참, 아휴, 속 터집니다. 여하튼 우리 김만배에서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유동규가 석방되던 지난해 10월 20일 전후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습니다. 유동규는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부터 2, 3일에 한 번꼴로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 무렵부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호인으로 바꿔요. 새로운 변호인은 아무래도 검찰과 좀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 전에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 쪽과 좀 가깝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바꿔버렸어요. 자, 이 보이십니까? 자, 이 중에
이렇게 10여 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데 이 중에 약 12시간 15분 분량에 대해서는 진술조서가 남아있지 않아요. 진술조서,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조사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기록이 안 남아있다고. 그 중에는 얼마짜리도 있다? 예. 4시간 30분짜리도 있다. 도대체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조사를 했는데 4시간 반 동안 뭐 했냐고. 자, 이것도 1시간이죠. 이것도 1시간 반이에요. 이거는 1시간 15분. 자, 보세요. 이동안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피고인이 검사하고 만나서 피고인 신문을 봤는데 신문조서가 왜 안 남아 있을까요? 도대체 그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에는요, 검찰도 그렇고 안기부도 그렇고요, 신문조서가 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뭘 했다? 두들겨 팼지. 그래가지고 자기신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냈죠. 야, 불어, 안 불어? 이 새끼. 고문을 하고 두들겨 팼죠. 그 시간 동안에 신문조서가 안 남아있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야. 검찰이 그래요. 이거 이렇게 진술했다며. 맞아? 아닌데요. 그때 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건데요. 야, 너 다시 들어가. 그랬대요. 너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그때 검찰이 원하지 않은 답을 한 경우, 안기부에서 했던 말과 다른 말을 검찰이 와서 하면은 빠꾸시키고, 그 시간 동안에는 진술조서가 안 남아 있었어요. 그때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즉,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진술조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회유, 협박.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유동규 씨의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법률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사실혼 부인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석방 직전에 부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기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고통받는 건 상관없는데, 더군다나 내가 1년간 잡혀 있어서 그동안 고통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마누라까지 끌고 와가지고 기소를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자, 이게 유동규 석방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석방 직후에도 계속된 일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요걸 타임라인으로 가만히 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정말 타임라인은 이상하고 기묘하게 잡힙니다. 자, 쭉 보이시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 요거를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9월 26일부터 유동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9월 26일, 9월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록은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기록 없는 날은 여기서 뺐어요. 기록이 남아있는 날은 뺐어요. 기록이 없는 날만 고른 겁니다. 검찰이 유동규를 불러다가 소환조사를 했는데 기록이 그래도 충실하게 남아있는 날은 여기서 빼버리고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간이 1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따로 포함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명확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날 10월 13일부터 집중적으로 또 면담이 이루어지죠. 기록이 남지 않는, 검찰은 이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것 때 이 시간 동안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검사하고 개별 면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개별 면담 시간이 4시간 반, 1시간 10분, 1시간 반, 2시간 15분 이렇게 계속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개별 면담을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자,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깜빡하고 읽고 안 했는데 이 시간은요. 진술 조서가 남아있지 않는 시간임과 동시에 검찰은 진술 조서가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검사하고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면담을 했기 때문에 안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면담을 한 날짜가 이렇게 많았던 거고요. 이 면담을 전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9월 26일, 9월 28일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 검찰한테 가서 4시간 반 동안, 4시간 반이면 거의 한나절이죠. 자, 그리고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월 18일 날 변호사 접견을 거부해요. 이 전까지 변호사가 참관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접견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검사의 면담까지도 이루어진 겁니다.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10월 20일 날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석방 이후에 또 불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면담을 저렇게 자주? 변호사도 없이? 그리고 저렇게 전후로 해서 석방이 됐다고? 네. 누가 봐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렵에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게 9월 26일이고 10월 5일 날 자기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검찰한테 개진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 10월 8일 심경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0월 9일 자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자술서는 검찰에서 작성된 걸로 보여요. 검찰이 제공한 종이와 검찰이 제공한 펜으로 작성한 거예요. 유동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쓴 게 아니고 검찰이 준 종이와 검찰이 준 펜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청에서 작성한 거겠죠. 그런데 아까 여기도 보세요. 10월 9일 날 만난 시간이 있다 없다? 없죠. 자, 이렇게 보면 뭐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타임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 시간도 있었던 거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날짜는요. 이른바 검사하고 유동규하고 면담한 날짜예요. 면담을 했던 날짜고 면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조사만 했던 날은 여기서 빠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10월 9일이 있다는 거예요. 10월 6일도 있고 10월 8일도 있는데 해필이면 10월 9일 날,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엔 10월 6,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아까 내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하필이면 빠졌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제가 하나 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자, 요거를 요렇게 좀 자, 요런 부분을 다시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 자,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자, 이상한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자, 9월 26일, 9월 28일, 유동규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심경의 변화를 처음 느꼈대요. 자, 그 다음에 10월 6일, 10월 8일 장시간에 걸쳐서 검사와 면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게, 아유, 이게 또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이상하네요. 자, 여기서 위치를 조금 바꿔야겠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게 참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가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9월 26일, 28일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10월 8일 잇따라서 검사와 유동규 사이에 면담이 있었어요. 자, 이 두 날짜 동안에 조사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10월 10일 자술서를 써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석방이 돼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봐도 뭔가 의심이 확 오지 않습니까? 예. 자, 제가 요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타임라인을 그렸는데 하나 두 개 빠지는 바람에 조금 이해가 좀 덜 됐었죠. 자, 보세요. 이런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예.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유동규는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게 변호사, 그러니까 김모 변호사, 전모 변호사 등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는 척 하면서 실은 나를 감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데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검사한테 털어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거는 10월 18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세요. 변호사가 찾아와서 접견을 거부한 건 10월 18일이래요. 그런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10월 9일이에요. 그러면 뭐야? 변호사가 찾아와서 뭐 어쨌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심경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변호사 없는 검찰 조사를 계속 받다가 변호인 측이 참관을 요구를 했는데 유동규는 갑자기 거부하고 변호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자술서가 작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상태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찾아오는 바람에 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죠. 타임라인하고 안 맞다고. 네. 자, 또다시 한번 우리 의문을 가져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변호사 때문에 적어도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시점은 언제일까요? 10월 9일 첫 번째 자술서를 냈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 이전에 심경의 변화가 왔겠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아이고, 또 갑자기 이렇게 후원이 릴레이를 해주시네요. 현미쌀님, 그 다음에 베리님, 김현숙님, 아브라함님, 하루님,
예, 현미살님 2번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베리님도 2번 보내주셨네요. 자,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피닉스님,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아브라함님, 늦게 들어와서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고요. 현아님, 변호사 빼고 와라, 동규야. 너랑 둘이 조작할 게 있어. 이거네. 그렇죠. 자, 제니스 조플리님, 유동규 동건이어가 20대라는데 사실인가요? 20대는 아닌 걸로 알아요. 20대는 아니고요. 제가 이름은 제가 알아요. 이름도 알고 뭐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젊은 거는 맞습니다. 20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젊습니다. 예. 제가 조사한 바로도 그래요. 많이 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여성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취재된 바가 있어요. 유동규와 관련된 얘기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취재는 지금 쭉 해왔고요. 일정 부분 취재가 어느 정도 마친 대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거녀가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20대 처음 만났을 때는 20대였을 수도 있겠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민주시민님, 올해 30대? 뭐 아마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 20대였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현아님, 빙고. 자, 2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